우리 교육계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1심 판결입니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무거운 형인가요? 일단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업무방해는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업무방해의 특성이 비춰봤을 때 양형 기준에는 최고 양형 기준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꽉 채워서 무겁게 처벌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고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숙명여고 내에서 4차례 정도 시험지 유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이 됐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다만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것 같이 이게 숙명여고 한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육 현장 전체에서 신뢰를 다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무거운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재판도 부인했었고 이 딸들이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딸들까지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아버지 유죄가 만약에 맞다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나와서는 자신들은 유출한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재판부에서 굉장히 무겁게 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쌍둥이 아버지인 교무부장, 전 교무부장 끝까지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장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감이 계속 부인해 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거든요. 아무래도 앞서 양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좀 재판부가 감안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중형의 사유가 되는 거겠죠? 네, 처음에 검찰에서 8년을 구형했었거든요. 물론 법원에서는 최대 형량이 3년 6개월을 징역을 선고했지만 네. 검찰에서도 처음에 구형했을 때 거기 내놓던 입장이 죄질이 불량했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고 거기에 개정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는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결국은 쌍둥이 딸과 나는 여기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돼서 피해를 봤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사실은 여기 법원이 말했듯이 공교육에 대해 이제 사실은 신뢰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네. 여기에 문제는 결과적으로 숙명여고를 떠나서 지금 대입 전체의 문제로까지 사실 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학종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 내신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를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주체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어떤 엄정한 그런 관리 주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위배됐다라고 지금 대다수의 이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특히나 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실력이 없으면 한 번에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어와 특히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이 점수가 1학년 때 점수와 2학년 때 점수가 확연히 차이 나게 한 100등 가까이 이상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지금 학종에 있는 그 시험과 또 모의고사는 전국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보는 시험이거든요. 예. 모의고사와 학종 시험의 어떤 성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네. 결과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공교육의 어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내용의 어떤 근거, 설명들을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모의고사나 학원 등급 평가에서 오르지 않은 점들 이런 정황들을 놓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황들만 가지고 이 중형 선고가 가능할까요? 재판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보면 지금 좀 전에 보여준 몇 가지 자료들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보냐면 일단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 일단 보관하고 있는 금고를 알고 있었고 시험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교무부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좀 수상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 근무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근무했던 상황을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 접근했던 흔적도 좀 보인다. 그다음에 쌍둥이 쪽으로 직접 넘어가게 되면 쌍둥이들이 좀 전에 영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뭔가 성적이 갑작스럽게 오른 부분, 그리고 교내 시험과 모의고사가 좀 달랐던 부분, 학원도 달랐던 부분, 특히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 어떤 성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없다. 네. 재판부의 판사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더 근거를 병확하게 해서 이른바 전문가 증인까지 동원을 해서 5문제가 이 오답이 정답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교정이 안 됐다. 그럴 네.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0.0042%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시험지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메모를 한 것들, 시험지에 답안들이 기재되어 있던 것들, 뭐 물리 과목 같은 것을 이 문제를 이 풀지도 않고 정답만 바로 적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 시험지 유출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실제로 시험지를 유출했다. 그렇다면은 쌍둥이 자매들이 성적이 많이 오른 건데 이 쌍둥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소년법상의 소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소년 보호 또는 법원으로 넘겼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아버지 교무부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신은 혐의를 부인했었던 그런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직접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간접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법원이 봤을 때는 이 간접 증거들이 통하는 모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성적 조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그 딸들이 얻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뭐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년법상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모든 종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상피제도라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어떤 제도인데,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교육청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적용이 다 교육청마다 다 각 교육청마다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전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뭐 학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앞서 이제 구하라 씨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구하라 씨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보도할 때 언론들도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리면 우울함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고 또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1388 등이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교수와 이 밖에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